안녕하세요. 설채은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들도 기계나 인형이 아니죠.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려견들과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쉬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보통 평균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쉬어야 되는데요. 정말 강아지, 우리 어린 시기에는 거의 20시간을 쉬게 됩니다. 반려견들의 수면 패턴은 사람과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 사람처럼 한번 몰아서 자는 동물들은 많지 않은데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도 상당히 다른데요. 개들의 수면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게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총 수면의 시간 중 숙면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들의 경우에는 이 숙면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만약 같이 살지 않는다면 숙면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적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숙면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해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수면의 시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예민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조그마한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때는 깨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도 강아지들이 자면 너무 이뻐서 옆에 가서 같이 눕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뽀뽀를 하기도 하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내 쉬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리고 내 의사를 들어주지 않는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적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이쁘다고 수염난 얼굴로 제 얼굴을 막 비비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아빠 하지 마 라고 짜증을 냈었죠. 이런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꼭 개들의 휴식 시간에는 그 휴식을 보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지켜주는 게 좋은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에 내 방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온다면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뿐만 아니라 꼭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공간에서 쉴 때도 그 공간도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잉 행동, 사람의 ADHD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원인을 찾다 보면 이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려견들의 의사를 들어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 개들의 언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반려견들은 항상 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이 갈등을 피하는 다양한 몸짓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몸짓 신호가 있지만 우리가 좀 이걸 간소화한 공격성 사다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미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품, 눈 깜빡거리기, 그리고 입술 핥기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사실 막 싫다기보다는 나 조금 싫은데, 나 조금 무서운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품이나 눈을 깜빡이는 행동은 낮은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강아지가 도망을 가거나 꼬리를 감는 행동은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크게 짖거나 사람을 무는 행동은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그 뒤에 점점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올라갔을 때 귀가 뒤로 넘어간다거나 고개를 돌려버린다거나 몸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꼬리가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점점 올라가서 으르렁거리고 무는 척까지 하고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무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반려견들을 사람이 아닌 동물로서 억압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싫다고 표현할 때 그것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이 아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너가 어떻게 싫다고 나한테 표현을 해? 하면서 오히려 더 혼내고 억지로 그 자극을 계속해서 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 으르렁이라는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으르렁을 나 이제 너 물 거야 라는 되게 예의 없는 신호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으르렁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난 싸우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싸우고 싶어서 하는 신호가 아닌 싸우기 싫어서 하는 신호가 으르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으르렁거리는 개들에게 억지로 힘을 가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인 무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으르렁거렸을 때 그래 너가 너무 참기 힘들면 여기서 그만할게 라고 그 의사를 존중해 줬을 때 으르렁까지 가는 시기, 즉 참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불안해할 경우 무리하게 다가가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짖거나 으르렁거릴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세요. 강아지와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반려견들의 신호를 존중해 줬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우리 반려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 보호자의 대처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신호 중에 하나는 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꼬리를 흔들기만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배웠던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이 노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꼬리의 신호는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좋을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꼬리의 높이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꼬리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고 꼬리가 낮을수록 자신감이 낮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꼬리가 흔들리는 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꼬리에 흔들리는 폭이 넓을수록 긍정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요. 꼬리가 흔들리는 폭이 좁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꼬리가 흔들리는 속도는 흥분도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꼬리가 빨리 흔들릴수록 더 흥분했다는 표현이고 천천히 흔들릴수록 좀 느긋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개가 꼬리를 높게 올리고
좁은 폭으로 빠르게 흔들린다면 이건 자신감이 높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흥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꼬리가 중간 정도 높이에서 폭을 아주 넓게 해서 이렇게 흔들고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를 알므로써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공격성 사다리의 밑단계에서,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이 나 조금 싫은데라고 표현할 때 미리 대응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보호자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가지고 무서운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리드를 믿으면서 그 신뢰감을 가지고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